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제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30년 지켜온 이 찻집마저 남의 손에 넘어갈 위기였으니까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70이 됐죠. 전주 한옥마을에서 달빛다원이라는 찻집을 3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건 지난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던 그 봄날이었죠.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과였어요. 찻잎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하죠. 손으로 한 입 한 입 만져보면 그날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차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순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드니 김 여사였습니다. 김명희, 저와 같은 나이 68이죠.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낸 것도 비슷하고 자식 걱정하는 것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더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여사님은 어쩐 일이세요? 산책하다 들르셨어요? 아침 공기 쐬러 나왔다가 순자 씨 생각나서 들렀지. 김 여사가 자리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평소 그분이 좋아하는 보이차를 우렸어요. 김 여사는 쓴맛을 좋아했거든요. 찻잔에 김이 오르자 김 여사가 한 모금 마시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순자 씨가 내린 차가 제일이야. 30년 동안 한결같으니까. 한결같은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커피만 찾잖아요. 남편 없이 혼자 이 찻집을 꾸려온 지 벌써 10년입니다. 딸아이는 서울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아들은 부산에서 의사로 바쁘게 살죠.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전부입니다. 섭섭하진 않아요. 제 자식들이 제 발로 잘 서서 살아가는 게 어디예요. 다만 가끔은 외롭습니다. 그래도 이 찻잔들이 있어서 견딜만 했어요. 손님들과 나누는 이야기들, 차를 우리는 시간들. 그게 제 일상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순자 씨, 요즘 재테크 같은 거 해봤어? 김 여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재테크요? 저는 그냥 은행 적금이랑 예금만 하는데요. 그래, 나는 요즘 괜찮은 모임에 나가고 있거든. 재테크 공부하는 모임인데 수익률이 아주 좋아. 김 여사의 말에 저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여사님, 우리 나이에 무슨 재테크예요? 그냥 있는 돈이나 잘 지키면 됐죠.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통장에 3억, 정기예금으로 5억 정도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거예요. 찻값 받고 월세 받고 아껴서 모았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다행히 빚은 없었습니다. 이 찻집 건물도 제 명의였고요. 그때 단골 손님인 박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75이신 서예 가십니다. 이 사장님, 오늘 찻잔이 특히 빛나는구만.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용정차 준비했습니다. 오전 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은퇴하신 정 사장님도 오셨어요. 65이신데 옛날에 사업하셨다고 합니다. 이분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제게는 큰 위안이었죠. 이 사장님 들었어요? 이 근처 재개발 얘기? 정 사장님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재개발이요? 여기가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소문이 돌더라고. 이 사장님 건물 시세가 지금 15억은 될 거예요.
위치가 좋잖아요. 15억이라니.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산 게 25년 전인데 그때는 3억도 안 했거든요. 물론 그 돈도 당시엔 큰 돈이었지만요. 그래도 여기서 계속 장사할 거예요. 팔 생각 없어요. 제 대답에 정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죠. 내 재산이 얼마인지. 손님들이 돌아가고 오후가 되자 다시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오나 싶었지만 반가웠어요. 순자야, 아까 내가 말한 재테크 모임 있잖아. 다음 주에 한번 와보지 않을래? 공부도 되고 좋더라. 여사님,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가보니까 괜찮더라고. 우리 같은 나이 사람들 많이 오거든. 김 여사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빛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저를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결국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친구 따라 나들이 가는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럼 엄마가 뭐? 엄마, 요즘 투자하라는 전화 같은 거 많이 오죠? 절대 하지 마세요. 다 사기예요. 알아. 엄마가 그런 거 할 사람 같아? 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괜한 걱정인 줄 알았죠. 아직은요. 그날 밤 찻잔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재테크라. 나쁠 건 없지 않을까. 딸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으니까. 그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긴 악몽의 시작이었죠. 일주일 후 저는 김 여사와 함께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봄 풍경이 마치 제 마음처럼 설레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설렘이 독이 든 꽃꿀 같은 것임을. 순자야, 긴장하지 마.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하면 돼. 김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30년을 함께한 친구의 손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따뜻함 뒤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남역 근처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로비부터 남달랐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죠. 저 같은 사람이 와도 되는 곳인가 싶어 움츠러들었습니다. 김명희 고객님, 이순자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입구에서 정장을 입은 젊은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고객님이라니. 평생 사장님이라 불리긴 했어도 이렇게 공손한 대접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귀한 손님이 된 것 같았죠. 세미나장 문을 여니 이미 50명쯤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희 또래였어요. 60대, 70대. 옷차림도 단정하고 얼굴들도 점잖아 보였습니다. 괜찮은 분들이 오는 모임이구나 싶었죠. 어서 오십시오. 시니어 자산 증식 특별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40 중반쯤 돼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양복이 잘 어울렸습니다. 미소가 따뜻했고 목소리는 신뢰감이 있었죠.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최민준입니다. 20년간 금융권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시니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최민준이라는 사람의 말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여러분, 평생 일하고 모은 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은행 이자가 얼마입니까? 1년에 3%도 안 되죠.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의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통장에 8억이 있어도 이자로는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찻집 운영비에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했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좋은 투자,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들이 떴습니다. 1년에 30% 수익, 원금 보장형 투자. 숫자들이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지금부터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60 후반쯤 돼 보였죠. 저는 2억을 투자해서 1년 만에 6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지만 매달 정확하게 돈이 들어왔죠. 이제는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여행도 다닙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딸과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세미나가 끝나고 개별 상담 시간이 됐습니다. 최민준이 직접 우리 테이블로 왔어요. 이순자 사장님이시죠? 김 여사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전주에서 30년 동안 찻집을 운영하신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죠? 김 여사가 미리 얘기했나 보다 싶었어요.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런 거 할 만할까요? 잘 모르는데. 제 말에 최민준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야말로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30년 동안 사업을 하셨으면 돈의 흐름을 아시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읽는 거예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30년 사업 경험이 있으니 투자도 할 수 있다.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민준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외 부동산 투자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같은 동남아 리조트죠.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임대 수익도 나옵니다. 실물 자산이니까 안전합니다. 서류에는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였어요. 돋보기를 안 가져온 게 후회됐죠.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얼마 시작하시겠습니까? 김 여사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나는 이번에 2억 더 넣을 거야. 너도 일단 1억 정도 해봐. 안전하게. 1억?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8억 중에 1억이면 시험 삼아 해볼 만했어요. 만약 정말 30% 수익이 나오면 3천만 원이잖아요. 1년에 3천만 원이면 생활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1억? 해보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림과 설렘 사이 어딘가였죠. 마치 높은 다리를 건너는 것 같았어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사장님. 최민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금박이 입혀진 고급 명함이었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사장님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순자야, 걱정 마.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돈 들어오니까 신기하더라. 김 여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을 거야. 30년 지기 친구가 하는 일인데. 다음날 은행에 갔습니다. 정기예금 1억을 해지했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간 한 푼씩 모은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투자는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 최민준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확인 문자가 왔어요. 1억 원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사장님.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딸한테 말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죠. 불안해서 최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 사장님. 걱정 마세요. 서류 처리 중입니다. 2주 안에 첫 수익금 들어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통장에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250만 원 입금. 첫 달 수익금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들어왔어요. 250만 원이. 한 달 만에 1억을 넣어서 250만 원이면 연 30%가 맞네요. 여보, 당신 봤어? 돈 들어왔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잘했다고 했을까? 아니면 위험하다고 말렸을까?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이었죠. 1억이 2억, 3억이 될 수도 있겠다는 달콤한 꿈을 꾸며 그게 함정인 줄도 모른 채 5월이 왔습니다. 찻집 마당에 철쭉이 피었어요. 해마다 피는 꽃이지만 그애는 유난히 붉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통장처럼 불어나는 것 같았죠. 통장에는 어김없이 매달 25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5월, 6월, 7월. 3달 연속이었어요. 75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죠. 찻집 한 달 매출이 그 정도였으니까요. 순자야, 나 이번에 3억 더 넣었어. 어느 날 김 여사가 찻집에 들르더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마치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처럼. 3억요? 그럼 여사님 지금 총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5억. 큰 맘 먹고 넣었지. 근데 순자야, 너도 금액 좀 늘려봐. 1억으로는 수익이 너무 적잖아. 김 여사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억으로 한 달에 250만 원이면 3억이면 750만 원이겠네요. 아니, 5억이면 한 달에 1250만 원. 1년이면 1억 5천. 머릿속으로 계산이 굴러갔습니다. 차를 우리는 손이 저도 모르게 멈춰 있었어요. 순자 씨,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때 단골 손님인 정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65 사업에서 은퇴하신 분이죠. 정 사장님도요? 응, 김 여사한테 들었어. 수익이 괜찮다며? 이순자 사장, 믿을 만한가? 정 사장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게 확인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치 전문가가 된 것 같았죠. 네, 저는 석 달째 받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그래, 그럼 나도 1억 정도 해볼까? 은행 이자 받는 것보다야 낫지. 정 사장님까지 시작하신다니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괜찮은 투자구나. 내가 잘 선택한 거구나. 그날 저녁 최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과장님, 저 이순자인데요. 추가 투자 가능할까요? 아, 사장님. 물론이죠. 얼마 생각하세요? 2억요. 정기예금 좀 더 해지해서요. 전화 너머로 최민준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이렇게 빨리 추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수익 보십니다. 다음 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정기예금 2억을 해지하는데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사장님, 급하신 일 있으세요?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보시는데요. 괜찮아요. 더 좋은데 쓸 데가 있어서요. 제 목소리가 당당했습니다. 손해보는 이자보다 훨씬 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통장에서 2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제 투자금은 총 3억. 한 달에 75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은 통장 잔고는 5억. 아직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6월 초 최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다음 달 베트남 다낭에 대규모 리조트 투자건이 있습니다. 한정 모집인데 최소 금액이 5억입니다. VIP 고객님들께만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5억. 큰 돈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딱 그만큼 있긴 했지만 그걸 다 넣으면 저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5억은 좀 큰 금액이네요. 사장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번 거는 1년에 40% 수익입니다. 5억 넣으시면 1년에 2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2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텅 비울 순 없었어요. 그런데 제 통장에 5억은 있는데 그거 다 넣으면 저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 사장님. 그러시면 담보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전주 한옥마을 건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건물이면 5억은 쉽게 나올 겁니다. 담보대출.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30년 지켜온 찻집 건물에 빚을 지는 거예요. 그건 좀. 사장님, 1년만 생각해 보세요. 2억 수익 나오면 대출 이자 내고도 남습니다. 오히려 건물 지키면서 돈도 버시는 거예요. 그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라고 쳐도 제 수익은 1,600만 원 이상이니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찻잔들과 함께 했죠. 남편과 처음 이 가게를 열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여보, 나 이거 해도 될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왠지 남편이라면 말렸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다이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죠? 투자하고 있다고? 건물에 담보대출 받으려고?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혹시 이상한 투자 같은 거 하시는 거 아니죠? 요즘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 많대요. 딸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사람 같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한테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어요. 젊은이들은 몰라요. 우리 세대가 얼마나 신중한지. 30년 사업해본 사람이 함부로 하겠어요? 결국 사흘 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으러요. 건물 시세가 15억 정도 되시니까 5억은 문제 없습니다. 대출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건물에 빚을 지는 거였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았죠. 괜찮아. 1년만 지나면 돼. 그럼 2억이 생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최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과장님, 5억 투자할게요. 사장님,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다음 주에 계약서 가져갈게요. 일주일 후 최민준이 전주까지 찾아왔습니다. 찻집에서 만났죠.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달빛다원이군요. 정말 운치 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차를 내오는데 최민준이 전화를 받더군요. 좀 떨어진 곳에서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타겟 확보 완료했습니다. 5억 더 들어옵니다. 타겟? 그게 무슨 뜻이죠?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준이 돌아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다른 VIP 고객이었습니다. 사장님처럼 현명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렇구나.
다른 고객 얘기였구나. 이상한 생각을 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5억이 제 계좌를 떠났어요. 이제 제 통장엔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 8억이 모두 투자금이 됐죠. 이제 한 달에 2천만 원씩 들어온다. 1년이면 2억 4천. 가슴이 벅찼습니다. 딸 아들한테 1억씩 줄 수 있어요. 손주들 학비도 대줄 수 있고요. 그날 밤 찻잔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잘한 거겠죠? 남편이 봐도 잘했다고 할까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그 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이죠. 찻집 처마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어요. 똑똑똑. 마치 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7월 5일이 지났습니다. 수익금이 들어와야 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통장을 몇 번이나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통장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루 늦어지는 건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전에도 가끔 하루 이틀 늦은 적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7월 7일, 8일이 지나도 입금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마치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최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음만 길게 울렸어요. 고객님, 지금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 기계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다시 전화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드디어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과장님, 이번 달 수익금이 안 들어왔는데요. 무슨 일 있나요? 아, 사장님. 송금 시스템에 일시적인 지연이 있습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최민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급하고 불안정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죠. 언제쯤 들어올까요? 이번 주 안으로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돌덩이를 들고 있는 것 같았죠. 괜찮을 거야. 일시적인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검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김 여사가 허둥지둥 찻집으로 뛰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자야.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여사님, 왜 그러세요? 나도 수익금 안 들어왔어. 최민준한테 전화해도 똑같은 말만 하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 여사도 둘 다 안 들어왔다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모르겠어. 근데 순자야, 이상해. 너무 이상해. 김 여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우리 사무실 가봅시다. 직접 확인하러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여사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덜컥거렸죠. 불안과 공포 사이 어딘가였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해 그 건물을 찾아갔어요. 세미나를 했던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텅 빈 사무실이 보였죠. 책상도 의자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김 여사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복도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투자회사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거기요? 한 달 전에 나갔어요. 월세도 안 내고 그냥 잠수 탔다던데요. 한 달 전. 제가 5억을 넣은 게 3주 전이었어요. 그럼 그때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순자야. 우리 당한 거야?
김 여사의 목소리가 울음 섞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순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과 박민수 검사입니다. 검사, 검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순자 씨 명의로 불법 자금 세탁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 저는 그저 투자만 했는데 귀하가 투자한 곳이 사기 조직입니다. 최민주는 다단계 사기범이고요. 귀하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예요. 제 돈 8억이 다 날아갔다고요. 8억이요? 이순자 씨,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귀하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요. 박 검사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즉시 귀하의 남은 자산을 안전계좌로 이동해야 합니다. 범죄 조직이 접근하지 못하게요. 안전계좌요? 네, 검찰에서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거기로 옮기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얼마 남아 있습니까? 2천만 원이요. 너무 적네요.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보호 신청이 가능합니다. 5천만 원. 저는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대출 받을 수 있으시죠? 신속히 처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 조직이 귀하 계좌를 노리고 있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대출 받을게요. 빨리 하십시오. 30분 안에요. 계좌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급히 인터넷으로 대부업체를 찾았습니다. 3천만 원 긴급 대출. 고금리였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통장에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박 검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어요. 손이 떨렸죠.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입금 완료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3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제 괜찮겠지. 검찰이 보호해주겠지. 하지만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검사가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나? 전화로? 다음 날 아침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 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과 박민수 검사님 계신가요? 경찰관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어르신, 그게 보이스피싱입니다.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전화 안 해요. 그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또 제 돈 5천만 원 보냈는데요. 어르신, 그 돈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신고는 하셔야 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8억에 5천만 원. 총 8억 5천만 원. 제 평생이 사라진 겁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고객님, 이 계좌들은 모두 유령 계좌입니다. 인출 불가능하고요. 창구 직원의 말이 마지막 희망마저 꺾었습니다. 찻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곳. 이제 은행 빚만 남았죠. 찻잔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깨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빈 껍데기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텅 빈 눈동자. 이게 저였을까요? 딸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하죠? 엄마가 바보짓을 했다고?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고?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시고. 밤 11시였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놀라 있었어요. 다희야.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엄마가 큰일 냈다. 그때부터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투자 이야기, 김여사 이야기, 8억 5천만 원이 사라진 이야기. 말하는 내내 눈물이 쏟아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오열이 들렸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말렸잖아요. 이상한 투자하지 말라고.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 건강이 먼저지. 딸의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딸과 아들 민수가 함께 찾아왔어요. 부산에서 달려온 아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한마디만 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말이 없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주면 좋겠는데.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어리석었어. 말씀하세요, 어머니. 정확히 얼마 잃으셨어요? 8억 5천. 그리고 찻집 건물에 담보대출 5억.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찻집은 경매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데. 미안하다. 너희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건데.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경찰 신고부터 하세요. 지금 당장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서를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피해 금액 8억 5천만 원. 숫자가 너무 커서 비현실적이었죠. 어르신, 이 사건 피해자가 어르신만이 아닙니다. 여러 명 접수됐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잡을 수 있나요? 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이 마지막 희망마저 꺾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순자야. 김 여사가 울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야, 나도 4억 날렸어. 우리 똑같아. 나도 피해자야.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았죠. 30년 지기 친구.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때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순자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김명희 씨 계좌 내역 확인했는데요. 네. 최민준 측에서 김명희 씨한테 5천만 원 입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항목이 소개 수수료로 돼 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앉은 김 여사를 바라봤어요. 여사님,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최민준한테 5천만 원 받으셨죠? 김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순자야, 그건 소개 수수료. 저를 소개한 대가로 받으신 거죠? 아니야, 순자야. 나도 몰랐어. 그냥 친구 소개하면 약간 사례금 준다고 해서. 나도 피해자라고. 여사님은 4억 잃으셨지만 5천만 원 받으셨잖아요. 실제 손실은 3억 5천이네요. 저는요? 저는 8억 5천 다 날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는지 슬픔이었는지 모르겠어요. 30년이었어요, 여사님. 30년 친구였는데. 돈 5천만 원이 그렇게 좋았어요?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몰랐어. 돈 받고 나서도 양심에 걸렸는데. 욕심이. 내가 나쁜 년이야. 김 여사가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나가주세요. 순자야. 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김 여사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어요. 30년 우정이 깨지는 소리였죠. 며칠 후 피해자 모임 문자가 왔습니다. 같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서울시청 근처 카페였습니다. 도착하니 20명 정도 있었어요. 대부분 제 또래였죠. 60대, 70대, 누군가의 부모이고 할머니들. 저는 6억 잃었습니다. 저는 부부 합쳐서 10억입니다. 저는 집까지 팔았어요. 이제 새빵살이에요. 하나씩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죠. 한 여성이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저는 박경이라고 합니다. 전직 은행원이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최민준 본명이 김태수입니다. 김태수요? 네, 5년 전에도 똑같은 사기 쳤어요. 그때는 집행유예 받고 나왔죠. 이번엔 수법이 더 교묘해졌고요. 박경혜 씨가 보여준 자료에는 최민준의 과거 범죄 기록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사기를 친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전국 피해액이 120억입니다. 피해자가 47명이고요. 120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찻집 문 앞에 건물 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선명했어요. 30년 지켜온 이곳이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닭이들을 하나씩 쓸어안고 울었습니다. 이 찻잔들과 함께한 시간들, 남편과 함께 처음 손님을 맞이했던 날, 딸과 아들이 어렸을 때 여기서 뛰어놀던 모습. 여보, 내가 바보였어. 당신 살아있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아니야. 나는 바보가 아니었어. 그놈들이 너무 교활했을 뿐이야. 다음 날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찻집 포기하세요. 이제 건강 챙기셔야죠. 저희한테 오세요. 아니다, 다이야.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찾을 거야. 저 인간 꼭 잡을 거야. 내 30년이 담긴 이 찻집, 이렇게 빼앗기지 않아. 엄마, 70살이 늙은 거 아니야. 아직 싸울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찻집 문에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일시 휴업. 곧 돌아오겠습니다. 주인은 도망갔지만 저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북극성이 보였습니다. 길을 잃지 말라고, 저기 있다고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길 잃지 않을게. 끝까지 갈게. 그날 밤부터 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9월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계절이죠. 찻집 마당에 단풍나무가 조금씩 붉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박경혜 씨가 전화를 했어요. 이순자 사장님, 저 박경희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죠. 언제요? 내일 전주로 내려가도 될까요? 같이 최민준 찾고 싶어서요. 다음 날 박경혜 씨가 찻집으로 왔습니다. 65, 단정한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사장님,
저도 5억을 잃었습니다. 은행원으로 30년 일했는데 이런 사기를 당할 줄이야. 우리 다 똑같네요. 경험 많은 사람들이 당했으니. 아닙니다. 우리가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치밀했을 뿐이죠. 박경혜 씨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최민준 계좌 추적을 해봤어요. 물론 경찰도 하고 있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금융이 전문이니까요. 사장님은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있으시잖아요. 30년 찻집 운영하시면서 만난 사람들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게는 사람이 있었죠. 같이 찾읍시다. 끝까지요. 박경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점점 따뜻해졌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싸울 동지가 생겼구나. 며칠 후 아들 민수가 변호사 한 분을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제 대학 선배예요.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십니다. 어르신, 이 사건 꼭 해결하겠습니다. 피해자들 힘 모으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누구세요? 순자야, 나야. 명희야. 김 여사였습니다. 문을 열자 비에 젖은 김 여사가 서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김 여사는 제 앞에 또 무릎을 꿇었어요. 순자야, 나 용서 안 봐라. 근데 도와주고 싶어. 정보 있어. 무슨 정보요? 최민준이 제주도에 별장 있다고 했어. 한 번은 자랑하더라고. 서귀포 어딘가에. 제주도. 그 단어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확실해요? 응, 분명히 들었어. 그리고 이것도. 김 여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민준과 나눈 메시지들이었어요. 이거 경찰한테 제출할게. 단서가 될 수도 있어. 여사님, 나도 똑같이 당한 사람이야, 순자야. 내가 욕심 부렸던 건 맞아. 5천만 원 받은 것도 죄야. 하지만 나도 4억 잃었어. 우리 같은 편이야. 김 여사의 눈물이 진짜로 보였습니다. 30년 친구의 눈빛을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알았어요. 같이 찾아요. 그 인간. 다음 날 바로 박경희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제주도 간다고요? 네, 별장이 있다는데 확인해 봐야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70평생 제주도는 세 번째였어요. 신혼여행, 결혼 20주년, 그리고 이번. 설레는 여행이 아니라 절박한 추적이었죠.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서귀포로 향했습니다. 박경혜 씨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사장님, 걱정 마세요. 단서 하나라도 꼭 찾을 겁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몇 군데 돌았습니다. 최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별장을 찾아서요. 아, 이 사람? 작년에 계약했는데 가짜 등기였어요. 한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가짜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 실소유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어다녔죠. 저기요,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최민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세미나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 젊은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 사람 한 달 전에 봤어요. 정말요? 네, 급하게 집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니까 그냥 갔어요. 필리핀 간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 그 나라 이름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필리핀이요? 확실해요? 네, 마닐라 어쩌고 하던데요. 사업한다면서요. 호텔로 돌아와서 박경희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게 확실하네요. 경찰한테 알려야죠. 국제공조수사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시간은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장님. 전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필리핀까지 가야 하나? 70살 할머니가 어떻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할 수 있어. 해야 해.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딸이 사준 노트북이었어요. 잘 다루진 못하지만 배워야죠. SNS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젊은이들이 쓰는 거잖아요. 엄마, 이걸 왜 하세요? 전화한 딸이 놀랐습니다. 미끼 던지려고, 최민준 측근들 낚으려고, 엄마가 이렇게까지. 다이야, 엄마 70년 살면서 이렇게 집요해 본 적 없다. 근데 해야겠더라. 가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프로필 사진도 젊은 사람으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글을 올렸습니다. 베트남 리조트 투자로 대박 났어요. 1년에 40% 수익. 최민준 대표님 감사합니다. 미끼였습니다. 만약 최민준의 조직원이 있다면 이걸 보고 접근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최민준 대표님께 투자했던 사람인데요. 혹시 요즘도 연락되세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낚였어. 네, 가끔 연락돼요. 왜요? 저는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상대방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이미선, 4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박경혜 씨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이미선이라는 사람이 접촉해 왔어요. 조심하세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경찰과 같이 갈 거예요. 경찰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좋습니다. 만날 때 저희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이미선과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서울 강남역 스타벅스 오후 3시. 거기서 뵙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심호흡을 했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된 것 같았죠. 도망간 짐승을 쫓는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전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졌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우는 여자였죠. 최민준, 내가 어디 숨어 있든 찾아낼 거야. 끝까지.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초승달이었어요. 가느다란 빛이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달처럼 작지만 빛나며 나아갈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일 서울에 갑니다. 이미선을 만나러. 그 여자가 적인지 아군인지 직접 확인하러. 70살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두고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스타벅스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날카로운 긴장감이었죠. 사냥꾼이 사냥감을 기다리는 그런 느낌. 사장님, 저희는 옆 테이블에 있겠습니다. 형사님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은 형사 두 분이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오후 3시 정각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미선. 사진에서 본 것보다 화장이 진했어요. 40대 초반 불안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혹시 정미연 씨세요? 제가 만든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네, 이미선 씨죠?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이미선이 주변을 힐끔힐끔 살폈어요. 뭔가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저도 최민준 대표님께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5억이나 넣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연기 같았거든요. 그러세요? 저는 요즘도 가끔 연락돼요.
정말요? 어떻게 연락하세요? 전화로요. 가끔 카톡도 하고. 이미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지금 계신 곳도 아세요? 네, 필리핀이라고 들었어요. 필리핀 어디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그 순간 직감이 왔어요. 이 여자 피해자가 아니구나. 왜요? 왜 그렇게 급하게 물으세요? 아, 그게 저도 돈 받아야 해서요. 이상하네요. 피해자라면서 왜 최민준 위치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은요. 이미선이 가방을 열더니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최민준 계좌 정보 알아낼 수 있어요. 필리핀 은행 계좌요. 근데 확인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서요. 얼마요? 1천만 원이요. 그럼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거기 120억이 들어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2차 사기였어요. 피해자인 척하면서 또 돈을 뜯어내려는. 1천만 원 내면 120억 있는 계좌를 알려준다고요? 네, 믿으셔야 해요. 저 정말 아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그건 말 못해요. 이미선의 말투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미선 씨, 혹시 최민준이랑 무슨 관계세요?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라니까요. 그때 형사 두 분이 다가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이미선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나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순자 씨에게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기 미수죠. 이미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최민준이 시켰어요. 남편이 필리핀에서 지시했다고요. SNS 믿기 물었다고 연락하라고. 남편. 그 단어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최민준 씨 부인이세요? 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안 하면 이혼한다고.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카페에 울렸어요. 그날 이미선의 자백으로 최민준의 필리핀 정확한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마닐라 외곽 콘도미니엄. 국제 공조 수사가 시작됐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12월 어느 추운 날 뉴스 속보가 떴어요. 투자 사기범 김태수 가명 최민준 필리핀서 검거. 오늘 오후 송환 예정. 텔레비전 화면에 수갑찬 최민준이 나왔습니다. 멋있던 양복은 간데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이었죠. 저 인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였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있었어요. 드디어 잡혔구나. 1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서 최민준을 봤어요. 피고인석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합법적인 투자였습니다. 최민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뻔뻔했어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47명, 총 피해액 120억 원.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시니어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서류들이 쌓였습니다. 계좌 추적 내역, 피해자 진술서, 가짜 투자 설명서들. 다음 증인 이순자 씨 나오십시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게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증인, 피고인을 아십니까? 네, 압니다. 최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눈을 피했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친구 소개로 투자 세미나에 갔습니다.
거기서 저 사람이 금융 전문가라고 했어요. 얼마를 투자하셨습니까? 8억 5천만 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증인의 전 재산이었습니까? 네. 30년 동안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지금은 증인,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찻잔이었어요. 제일 아끼던 백자 찻잔. 재판장님, 이거 하나만 보여드려도 될까요? 허가합니다.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법정 조명 아래서 하얗게 빛났어요. 제 30년이 이 찻잔에 담겨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찻집, 딸과 아들 키우며 하루하루 모은 돈. 저 사람은 그걸 단 3개월 만에 모두 가져갔습니다. 최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제게 희망을 팔았어요. 노후를 편히 보낼 수 있다고, 자식들에게 도움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었죠. 최민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으로 동요하는 모습이었어요. 70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재판장이 제지했지만 곧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민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그가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일부 혐의를 인정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 있었나 봐요. 판결일이 왔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피고인 김태수, 징역 10년에 처한다. 추징금 120억 원. 피고인 이미선,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명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봤어? 우리 이겼어.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박경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우리 해냈어요. 네, 해냈네요. 다른 피해자들과 포옹했습니다. 울고 웃고 했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겨울이지만 봄이 올 거예요. 분명히. 판결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찻집 마당에 다시 벚꽃이 피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이번 봄은 달랐어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최민준 자산 압류해서 총 35억 회수했습니다. 35억이요? 네, 120억 중에서 29%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찾은 거예요. 사장님께는 피해액 비율대로 2억 3천만 원 배당됩니다. 2억 3천. 8억 5천을 잃고 2억 3천을 돌려받는 거였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담보대출은 갚을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담보대출 5억을 갚았어요. 이자까지 합쳐 5억 8천만 원이었죠. 사장님, 상환 완료됐습니다. 건물 압류 해제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30년 지켜온 찻집, 드디어 다시 제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찻집 문이 빨간 압류 스티커를 떼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마치 악몽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남은 돈으로 찻집을 정리했습니다.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깨진 찻잔들도 바꿨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다시 피는 찻집. 딸 다이가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엄마, 봄에 피는 꽃처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쁜 이름이다, 다이야. 재개업 날이었습니다. 3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장님 축하합니다. 박 선생님이 서예로 쓴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역경은 지나가고 희망은 온다. 한자로 쓰여 있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이 사장, 나도 1억 날렸지만 당신만큼은 아니었지. 대단하오. 정말 대단해. 사장님도 돈 찾으셨어요? 응, 3천만 원 받았어. 적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박경혜 씨도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도요.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싸워 이긴 동지들이었죠. 사장님, 여기서 매주 모임해도 될까요? 힐링 모임으로요. 그러세요. 얼마든지요. 차를 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제 새 가족이구나. 아픔을 나눈 사람들이구나. 오후가 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여사였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들어오세요, 여사님. 김 여사는 1년 동안 매주 찻집에 와서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말없이 걸레질을 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속죄하는 마음이었겠죠. 순자야, 나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 근데 친구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30년. 그 세월이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알았어요. 미움보다는 용서가 더 가볍다는 걸. 여사님, 차 한잔 하세요. 제일 좋은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순자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시간은 필요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그래, 천천히. 나 기다릴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듯이 우리 관계도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주말마다 딸 다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자랑스러워요. 진짜로요. 엄마가 뭘 잘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70살에도 싸우셨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손주 지훈이를 데려왔습니다. 7살 꼬마였죠. 할머니, 어머, 우리 지훈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멋있어. 멋있어? 할머니가? 응, 아빠가 그랬어.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래.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구나. 지훈아, 할머니가 차 만드는 거 볼래? 응. 찻잎을 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훈이가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이 딱 80도일 때 찻잎을 넣는 거야. 너무 뜨거우면 쓰고 너무 미지근하면 맛이 안 나. 와, 할머니 똑똑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건 돈이었지만 지킨 건 이거였어요. 이 기술, 이 시간, 이 사랑. 몇 주 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자 사장님, 혹시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 강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사장님 이야기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제가요? 네, 직접 겪으신 분이 말씀하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서요. 강연장에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8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한 70살 할머니예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제는 처음엔 제가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했을 뿐이죠.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자하라는 전화 오면 일단 끊으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소개해도 의심하세요. 그리고 가족한테 꼭 상의하세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비슷한 전화 받았는데 끊었어요. 오늘 얘기 듣고 잘했다 싶네요. 잘하셨어요. 속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고요. 저 같은 할머니를 왜 부르세요? 사장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서요. 방송에 나갔습니다.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70살에도 늦지 않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송 후 문자가 수백 통 왔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이었어요.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신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자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구나. 3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찻집 마당에 벚꽃이 만개했어요. 1년 전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새로 산 찻잔 세트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대출이 아니라 제 돈으로 산 거예요. 할머니, 이 찻잔 예뻐. 지훈이가 신기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렇지? 할머니가 새로 샀어. 할머니, 나쁜 사람 무서워?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아니란다, 지훈아. 무서운 건 포기하는 거지. 포기가 뭐야? 그만두는 거야. 할머니는 그만두지 않았어. 끝까지 싸웠지.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최고야. 찻잔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어요. 흰머리도 늘었죠. 하지만 눈빛은 1년 전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해였지만 동시에 가장 강해진 해였어요. 잃은 것도 많습니다. 돈도 시간도 믿음도. 하지만 얻은 것도 있어요. 용기, 동지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믿음. 내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차를 끓일 겁니다. 그것이 제 승리예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선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거니까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투자 사기 당하신 분 계시면 용기 내라고 말씀해 주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싸울 수 있다고.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지켜내요, 서로를. 70살에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나이에도 늦지 않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얗고 연약해 보이지만 해마다 피어나는 꽃. 저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